안녕하세요, 달리스천입니다. 오늘도 주로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5km 정도 달려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조깅 페이스로 지금 5분 50초 페이스인데 한 6분 정도 페이스로 해서 15km 정도 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달리기를 부상 없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1년 반 정도 넘게 부상 없이 거의 매일 달릴 수 있고 그래왔던 어떤 방법들을 좀 공유 드리면서, 보통 부상이나 그런 것들 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대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천천히 달리기입니다. 저희가 뛰는 이 달리기는 누군가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m, 400m 달리기도 아니고 조깅하거나 혹은 마라톤 나가거나 하는 건데, 물론 선수들이야 경쟁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순전히 정말 달리기 위한,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달리는 게 많은데, 굳이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리기는 다 달라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 수십 년 동안 달려온 할아버지를 이기기 쉽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심폐지구력이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 나가보시면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진짜 대단하고 제가 꼭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분들인데, 어쨌든 천천히 달리다 보면 어느새 점점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냥 달렸을 뿐인데 매일 같은 속도로 그냥 달리는 것 같이, 매일 그냥 같은 체력으로 달린 것 같은데 한 달, 2달, 3달 지나면 빨라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 각자의 달리기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빠른 사람도 평소에는 정말 천천히 뛰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 그러세요. 엘리트 선수들 페이스라 하면은 1km당 걸리는 시간을 보통 말하는데, 1km를 4분, 3분 30초, 4분에 뛰는 사람도 평소 조깅은 5분, 6분,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달리기를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천천히 달리기가 오히려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박수입니다. 심박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장거리를 효과 있게, 그리고 혹은 다이어트를 한다면 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심박수가 적정 심박수 이상 넘어가 버리면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영역을 계속 유지한 채로 달리는 게 이 달리는 취지에 가장 맞는 방법인데요. 그 적정 유산소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 사실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 있지만, 바로 최대 심박수에서 80%까지, 최대 심박수의 80%까지가 이제 유산소로 하기에는 한계점이다. 그래서 그럼 최대 심박수는 뭐냐? 보통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그게 최대 심박수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35살이니까
220에서 35를 빼면 185가 되죠. 저는 최대 심박수가 185인 거예요. 그럼 그 최대 심박수의 80%를 넘지 않는 심박수로 달려야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85에 80%면 148? 뭐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저기서 150을 넘지 않도록 뜁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러닝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150 넘지 않게 뛰어야, 심박수 150 넘지 않게 달리는 게 가장 유산소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애플워치를 차고 러닝을 하는데,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사실 꼭 있으면 좋긴 해요, 러닝하면서. 그래서 뭐 애플워치든 뭐 갤럭시 워치든 뭐 가멘이든 순토든 차서 러닝 관련된 어플을 실행하면 달릴 때 나의 심박수나 속도나 거리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6분 페이스인데 140 정도 심박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150 넘지 않게 달려라, 이게 두 번째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저는 꼭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주변 지인들한테. 바로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가 뭐냐면 원래는 사이클 용어라고 하는데 1분당 회전수예요.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하면 1분당 다리를 몇 번 회전하냐, 곧 1분에 몇 발자국 걷냐, 몇 발자국 뛰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던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리 부상과 직결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케이던스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1분에 다리가 회전이 많다라는 거고 잔발로 뛴다는 거고요. 케이던스가 낮다라는 거는 1분에 걸음걸이가 낮고 더 큰 보폭으로 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달릴 때 다리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 착지를 하잖아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보통 몸무게의 3배의 하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보통 발목과 무릎 많이 실리겠죠. 그러면 이게 그만큼 뭐 단거리면 상관없겠지만 장거리로 오래 달리다 보면 부담이 당연히 되겠죠. 다리 하나하나에 몸무게의 3배씩 계속 1시간 2시간씩 물이 가해진다면 당연히 피로도가 쌓이고 부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분산시켜야 돼요, 이 무게를. 그래서 빠르게 발을 바꿔가면서 한쪽 발에 가해지는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바로 높은 케이던스 러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낮은 케이던스다, 이런 거죠. 이 낮은 케이던스입니다. 높은 케이던스는 어떤 거냐면 이게 높은 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적정 케이던스가 얼마냐 그러면 일반적인 마라톤 선수들은 1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70에서 19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케이던스다, 달리기에. 그렇게들 많이들 말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케이던스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을 때는 맨날 너무 아팠어요, 달리고 오면. 뭐 무릎, 발목 너무 아팠는데 케이던스를 180으로 제가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정말 말끔히 부상이나 아픈 것들이 말끔히 사라졌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케이던스는 여러모로 부상 예방에 좋고요. 또 아까 이전에 말한 심박수에 대해도 말씀드렸는데 이 심박수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케이던스가 180 정도
아까 말한 170에서 190 정도인데 180 정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타치하더라도 우린 부상당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려야 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케이던스는 꼭 지켜서 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82 정도가 저한테 좀 맞는 케이던스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게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이게 말하고 신경 쓰느라 조금 떨어져서 한 178 이 정도 되는데 보통 혼자 달릴 때는 182 정도에 많이 달리게 됩니다. 처음에 케이던스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원래 160, 뭐 150대로 처음에 러닝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유튜브에 뭐 러닝 BGM 이런 거 검색하시거나 뭐 케이던스 180 BGM 이런 거 검색하시면 음악인데 박자가 180으로 맞춰지는 음악들이 있어요. 뭐 드럼이라든지 비트가 180 BPM으로 설정되어 있는 음악들인 거죠. 그럼 그거 그냥 드럼 뭐 리듬에 맞춰서 발자국을 따따따 이렇게 맞추면 180으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나중에는 막 메트로놈을 180에 맞춰놓고 뛰기도 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 한 달 정도만 그렇게 좀 노력하니까 그 뒤로는 그거 없이도 자연스럽게 제가 180 정도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좀 추천드리고, 케이던스, 심박수, 그리고 천천히 달리기,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그럼 정말 부상 아예 안 당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